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하도록 하죠.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앞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치, 결과 내용과 함께 거기에 알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지수의 영향으로 보자면 가장 컸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될수록 각 정부들은 부양책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비싸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었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없었다면 상당히 경기가 좀 나빴던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와서는 현재 경기가 조금 좋아질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백신의 보급도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현재 돈을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동결하셨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동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 동결했을까요? 금리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재차 한번 물어본 건데요. 네. 작년 3월 16일 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1%나 갑자기 내리면서 0.25%로 확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0.25%를 유지가 되는데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0.25%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는데요. 이런 점은 당연히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점입니다. 단기로만 봐도 6월 FOMC 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경기 전망을 다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유동성을 회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변수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보다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 큰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월에 공매도도 당연히 진행을 되고요.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건상의 리스크는 굉장히 줄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리스크가 줄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수가 빅스 지수라는 것입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옵션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이 얼마만큼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던 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지수와는 정반대 부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자면 약간의 반등을 보려고 했으나 다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 해소됐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차트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푸콜 비율 차트입니다. 푸콜 비율 차트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투자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보통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 고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0.97배, 저번 주에 0.97배에서 FOMC 회의 이후 0.73배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의 하락분보다 상승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로 정확하게 따지면 상승을 한다는 쪽이 100, 하락한다는 쪽이 73으로 상승 쪽의 베팅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유리한 이 시점에서 어떤 주식,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돼?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한 힌트도 한번 미국 시장을 통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당연히 FOMC 회의에 통한 상승분이 있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해소로 인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건 기술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업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의 수익률을 한번 보자면 가장 강했던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였는데요.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격적 메리트도 생겼고 FOMC 회의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굉장히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T 관련된 주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반도체 가격 차트입니다. 보시면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IT 주가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낸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생겼는데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의 메리트가 좀 더 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수요의 증가는 반도체 가격을 더 상승시키겠죠. 그러므로 현재 반도체에 대한 관심,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IT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유망한 주식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정보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